공무원 등 유흥업소를 매개로 한 원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새 20명을 넘었습니다.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국내 최초 호수를 이용한 요트 마리나가 춘천에 조성됩니다. 2024년 준공되면 사막산 로프웨이 등과 연계돼 의암호 관광벨트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이번 시간에는 젊은 감각으로 속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청년몰 갯배 스트리트를 소개합니다. 강원도가 올해 대형 산불 없는 원년을 달성하고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올해 도내 산불 피해 면적은 최근 10년 평균 대비 80% 이상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대책을 강화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16일 단계 동의안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후 사흘새 관련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3명도 지난 11일 지역 유흥업소를 방문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원주시는 이를 품위유지 위반으로 대기 발령 조치하고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 클럽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하고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제한했습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시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해시는 역학조사에서 자택에만 있었다고 밝힌 A씨에 대해 CCTV와 출입자 명부, 접촉자 진술 등을 토대로 허위 진술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A씨와 관련된 확진자가 다른 지역을 포함해 9명 발생했습니다. 동해시는 역학조사 방해로 방역 등의 차질이 초래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상권 청구 등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18일 오전 9시 15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대관령 1터널 인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5톤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던 탱크로리를 들이받으면서 난 사고로 화물차에 불이 붙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시간가량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지난 1월 원주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실수로 불을 낸 60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18일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65세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새벽 3시쯤 석유난로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이웃집에 있던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현장의 정밀 감식과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춘천은 국내 대표적인 호반의 도시인데요. 이곳에서 국내 최초로 호수를 이용한 요트 마리나 사업이 추진됩니다. 최근 민간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돼 3천억 원의 재원 마련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잔잔한 호수를 모터보트가 시원스레 가로지릅니다. 춘천의 상징 중 한 곳인 의암호입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은 의암호 수변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20일 투자 협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국내 최초 내수면 요트 마리나 사업이 사업 추진 2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요트 마리나 사업은 삼천동 호수변 옛 승마장과 사이클 경기장 부지 6만 6천 제곱미터 면적에 민간 자본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는 2024년까지 요트 마리나와 관광 유람선, 5성급 호텔 등을 갖추게 됩니다. 시우지가 있습니다. 한 3만 평, 2에서 한 3만 평 부지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이제 그 소규모 마리나 선박, 그다음에 항만, 그다음에 관광, 호텔이라든지 뭐 전시실 이런 이제 관광 휴양 시설을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서 오는 9월 사막산 로프웨이와 내년 상반기 중도 레고랜드도 개장할 예정입니다. 2024년 요트 마리나 리조트까지 조성되면 의암호 관광벨트가 구축돼 지역 관광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관건은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민간 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돼
재원 확보가 차질을 빚을 경우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춘천 위도에 추진되던 민간 사업은 자금 조달 문제로 중단돼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BTV 아일랜드나 헬로키티 사업이라든지 춘천에서 시도됐던 민자 사업들이 있는데 좌초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의회도 민자 자금 조달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국가 정원까지 추진되는 호반의 도시 춘천. 다양화되는 관광 자원이 지역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네 가게 함께 가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의 트렌드를 만드는 청년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찾아봤는데요. 문을 연 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벌써부터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가는 속초 청년몰 갯배 스트리트를 박건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갯배. 속초의 명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는 또 하나의 상징이 생겼는데 바로 속초 청년몰 갯배 스트리트입니다. 구 속초 수역 건물을 리모델링해 문을 연 이곳은 속초의 전통과 새로운 문화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속초 관광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 사이로 보이는 토실토실 오징어 순대. 실향민들이 만들어 먹던 비법은 가족에게만 전수됩니다. 예, 속초 오징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 양양 고성 찹쌀을 이용하고 있어요. 실향민들이 와서 명태 순대를 만들기 시작하고 오징어 순대를 만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 시어머니 비법을 전수받아서 만들고 있어서 저는 속초 사람은 아니고요. 속초로 시집 온. 속초의 풍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2층. 이곳은 최신 유행인 레트로 문화, 즉 복고풍의 재미가 담겨 있습니다. 옛 수협의 크레인과 금고는 지역의 역사이자 세월의 흔적입니다. 구 수협에서 사용했던 금고라든지 상가대, 그리고 등대, 그리고 크레인 등등을 그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테리어 안에 녹여냈고, 그러한 것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우리 관광객들이나 또 속초 시민들에게 그 가치들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문화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이곳에서 속초의 어떤 아름다움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여행은 추억할 수 있는 기념품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주인의 손에서 탄생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절로 지갑을 열게 합니다. 여기 있는 상품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개발하거나 만든 것들이고요. 속초 바다와 자연을 테마로 해서 만들고 있어요. 창업하기 전에는 디자인 회사를 다녔고요. 그때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를 살려서 그 기념품을 개발하거나 만드는 데 좀 많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그 속초에 제가 기념품 상점을 오픈하기 전에는 전문적인 기념품 상점이나 아니면은 속초를 테마로 한 굿즈샵이 따로 없었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편이었어요. 속초 관광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조성된 갯배 스트리트. 문을 연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청년들의 다양한 도전으로 벌써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속초시도 새로운 관광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 청년몰을 저희들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좀 이제 키워나가려고 하는 하나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 상인들하고 수시로 힘을 모아서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또 올해부터는 유튜브를 통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체험 공간 이런 것들을 또 옥상 루프탑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속초의 대표 관광 코스인 갯배와 함께 속초 관광의 마침표를 찍는 이곳. 여기는 속초 갯배 스트리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국내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숙박 여행지는 강원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이 국내 여행 소비자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대 여행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 가장 많은 20.3%가 강원도로 숙박여행을 다녀왔다고 답했고 제주도가 10.6%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도는 당일 여행 설문조사에서도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대형 산불 없는 원년을 달성하고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24시간 제재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결과 올해 도내 산불은 지난해보다 14건 적고 10년 평균 대비해도 8.2건이 줄어든 40건 발생했습니다. 산림 피해 면적은 68헥타르로 지난해 대비 68%, 10년 평균보다는 87%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는 산불 상황실 운영은 지속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5월 말까지 산불 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탄소 중립 실현화를 본격화합니다. 강원도는 19일 서울에서 탈석탄 동맹 가입 서명식을 갖고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로의 연료 전환을 가속화하고 석탄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합니다. 탈석탄 동맹은 석탄 사용 감축을 목표로 2017년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결성됐고 강원도는 도내에서 6번째로 가입하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다음 달 18일까지 국립공원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주제는 국립공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민 실천 약속과 이를 표현할 수 있는 표어입니다. 참가는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대상에는 환경부 장관상이 주어집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부터 공동주택 93개 단지에 자원관리 도우미를 배치합니다. 이를 위해 300세대 이상 93개 단지에 배치할 공동주택 자원관리 도우미 53명을 채용합니다. 공동주택 자원관리 도우미는 현장에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지도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반복되는 여름철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8개 기관이 모인 민군관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강원도와 화천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등은 지난 17일 화천댐에서 북한강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이를 통해 8개 기관은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 정보 공유와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대상은 도내 모든 국공립유치원 273곳과 원화수가 100명 이하인 사립유치원 40곳입니다. 점검은 연 1회 이상 불시 점검으로 실시되고 유통기한 경과 여부와 개인 위생관리,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합니다. 원화수가 100명 이하의 사립유치원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의무 등록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과 경남 밀양시, 전남 진도군은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의 고장으로 불리는데요. 아리랑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3개 시군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선군 문화관광과 최선복 아리랑 담당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담당님 반갑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정선 아리랑의 우수성에 대해 들어볼까요? 저희 정선 아리랑은요, 모든 아리랑의 시원으로 아리랑 중 유일하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요, 올해 5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선 아리랑이 주축이 돼서 2012년 12월 5일에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도 됐고요. 또 다른 전통 민요하고 달리 저희가 공식적으로 체록된 가사수만 5,500여수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이제 창작되고 불리고 있는 생명력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정선군이 아리랑의 고장으로 불리는 만큼 아리랑 전승 또 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 추진하고 있으시죠? 저희는 정선 아리랑이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전부터 전승 보존 사업을 추진을 해왔는데요. 정선 아리랑 기능 보유자 지정, 그다음에 전승 단체 및 군립 아리랑 예술단 운영, 그리고 아리랑 전수 회관 및 아리랑 센터 개관, 또 저희가 이제 2008년부터는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전송 활동에 힘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뮤지컬 아리아라리, 그다음에 아리랑 음반 제작, 책자 발간, 교육 등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선 아리랑뿐만이 아니라 밀양 아리랑 또 진도 아리랑도 국내 대표 아리랑으로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최근에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고요. 이 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예전부터 이제 아리랑의 세계화와 그다음에 아리랑 보유 타 시군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그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밀양시와 진도군에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흔쾌히 협의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올해 6월경에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사무국을 운영을 해서 학술대회, 그다음에 이제 아리랑 공동연구, 교육, 교류 공연 등 공동 협력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선군 문화관광과 최선복 아리랑 담당과였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다음 달 11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를 특별 단속합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감금과 폭행, 임금 갈취, 인권 침해 행위 등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인권 침해 사범 특별 단속을 통해 9건을 적발하고 11명을 검거했습니다. 평창군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역 홍보를 위해 전용 서체 개발에 나섭니다. 개발되는 서체는 평창군의 이미지와 환경적 정체성을 담고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고딕체로 추진해 문서와 책자, 안내판 등 실생활에서도 두루 쓰일 수 있도록 합니다. 춘천시가 전략 장목인 토마토 홍보 강화를 통해 제값받기를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18일 서울 가락시장과 구리시장 도매업체와 안정적인 토마토 공급과 제값받기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토마토 홍보를 위해 춘천시 홍보대사인 알베르토 몬디와 유명 셰프가 출연하는 유튜브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2020년 기준 춘천 지역에서는 350여 농가 351헥타르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강릉 주요 문화관과 관광시설 등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대관령 박물관과 향토 민속관, 율곡 기념관 등의 운영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등을 위해 공동 육아 나눔터와 청소년 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은 50%로 제한합니다. 영월군이 오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제2회 영월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이번 강좌는 심용환 역사학자가 단종을 중심으로 한 조선 전기 역사를 알려주고 단종의 역사가 담긴 영월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강좌인 영월 아카데미는 영월 평생학습 홈페이지나 영월 평생학습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를 기념하기 위해 강릉시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 트롯 가요제 유스 트롯을 개최합니다. 참여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6월 1일까지 강릉시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중 없이 진행되는 대회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강릉시 청소년 수련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한 50대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직후 메스꺼움과 오한 등의 증상을 겪다가 1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평소 건강했고 올 초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과관계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연관성 입증을 환자나 유가족에게 전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관계가 없다는 걸 당국이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집단 면역을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